자, 대표님들, 요양원 투자 혹은 양수형도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얘기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매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 요양원 건물까지 합쳐서 17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17억짜리 건물이구나. 근데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건물 가치 12억, 권리금 5억, 합쳐서 17억. 이렇게 나눠야 첫째, 권리금 5억이 60개월, 즉 5년 안에 회수 가능한 구조인가? 둘째, 건물 12억이 10년 뒤에도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운이 좋으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와 같이 분리해서 요양원 양수양도가 타당한지 그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흔들리면요, 하고 싶다고 무조건 요양원 인수해서는 안 됩니다. 협상을 통해서 더 좋은 가격으로 인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요양원 건물을 찾든, 그것도 아니면 신규로 창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요양원 양수양도 권리 분석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만약 댓글로 요청이 많으면 좀 더 세부적으로도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많은 매도자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우, 대표님, 월 순수익 저희요 2천만 원 나와요. 2천만 원 한 달에. 권리금 5억 원이면요, 금방 뽑아요. 인수하세요. 자, 계산해 볼까요? 양수양도를 진행하면 이미 어르신들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죠. 매도자의 말대로라면 2천만 원씩 만약에 순수익이 나면 25개월이면 5억 회수, 별거 아닙니다. 3년도 안 되는 그 날짜에 와, 진짜 대박이네. 2년 누금 넘으면 투자금 다 회수되겠네? 이렇게 이제 들리죠. 근데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저희 국회의원에서는 흔히 36개월의 달콤함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달콤해서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에 있어서도 3년 안에 투자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권리 분석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권리금 5억 원이 60개월, 3년이 아니고 60개월, 즉 5년 만에 회수가 가는 구조인가? 왜 5년을 잡느냐?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36개월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건 극히 일부 꿈 같은 케이스예요. 안정적으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업 아닙니까?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 본인 부담금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들어오는 돈 정해져 있고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려면 권리금 같은 경우 5년이 마지노선입니다. 60개월 안에 투자금이 돌아오면 괜찮은 투자, 그 이상 넘어가면 애매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정상화된 손익 계산이에요. 매도자가 말하시는, 매도자가 이제 얘기할 때 나 수익 얼마 남는다, 이런 숫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 권리 분석에서는 이렇게 따지겠죠. 첫 번째, 공단 지급 내역 검증. 말로만 입소율 저희 90%예요. 꽉 찼어요. 계속 이게 유지되고 있어요. 대기자도 있어요. 이게 아니고 실제 공단에서 지급된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사이트에 가감산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올려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급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평균 입소율 적용. 이게 최근 한 달, 두 달 만시 시점이 아니고 1년 이상 평균치를 봐야 합니다. 반짝 채워진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평균 입소율 적용도 중요하고. 세 번째, 인건비 정상화.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연장수당, 휴일수당 이런 것들을 급여를 적게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적게 주고 운영하는 경우에 실제 정상 임금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수하려고 하는 요양원 말고도 해당 지역의 요양원들이 담합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월급을 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추후에 급여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엄청난 금액으로 나중에 나가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미래 비용을 반영하셔야 됩니다. 26년도부터는 요양보사 인력 기준이 2.3대 1에서 2.1대 1로 완벽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25년도부터 이미 2.1대 1로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유예 기간이라서 아직 2.3대 1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 상태의 순수익으로만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변경된 기준으로 했을 때도 순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일시적 이벤트 제거. 예를 들어서 실제 반대적으로도 코로나라든지 일시적으로 단체에 입소한다든지 특수 케이스들은 빼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걸 이것저것 가산부터 너무 꽉꽉 채워서 계산하다 보면 심지어 이 식재료 같은 걸로 남겨가지고 하는 것도 다 계산을 하다 보면 정상화 손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정상한 손익으로 권리금을 딱 순이익으로 나눠서 회수 기간을 정확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게 60개월 아니라면 그래도 해볼 만한 인수고요. 아니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월 순수익을 파악한 후에 60개월 안에 해당하는 권리금이면 괜찮은 거죠. 제가 사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제 좀 뻥튀기하는 경향이 있겠죠. 예, 그리고 뭐 매도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브로커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막 빨리 팔면은 수수료가 나오니까 그런 경우 있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례, 월 순수익이 2천만 원이라고 누가 주정을 했어요. 그리고 권리금은 11억을 달라고 했어요. 예, 건물가 빼고요. 예, 근데 계산을 해보면 60개월 기준으로 12억 내에 있으면 안전선으로 보이죠. 제가 말하는 걸로 들어보면 5년 내에 60개월 내에 되면 되니까. 그래서 11억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입소율이 평균보다 15명이나 적었고, 뭐 인건비도 지역 평균보다 20% 낮게 원래 줘야 될 거를 안 주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실제 순수익은 한 1200, 1300만 원 수준. 투자금 회수는 5년 만에 회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8년 이상 걸리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말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요거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이런 이슈들을 다 확인해서 실질적인 순수익을 수익 기준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권리금 얘기를 먼저 했는데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되니까 이제 두 번째 건물 가치와 입지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제가 권리금 먼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건물 가치, 입지가 권리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건물, 예를 들어 건물 가치가 12억이다. 우리 뭐 29인을 했다. 그러면 그 건물 가치가 12억이다. 10년 뒤에도 자산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까? 권리금은 5년 안에 회수를 해야 되지만 건물은 10년 단위로 그 이상을 봐야 됩니다. 왜냐? 권리금은 0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권리금이 있어도 나중에 0이 될 수 있지만 건물은 최소한 땅과 건물이라도 남으니까요. 권리금이 0이 될 수 있다는 이유는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이 지금은 주위에 노인들이 많아서 잘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꽉꽉 차요. 그런데 인구 소멸 지역이라서 10년 뒤에는 수요자가 줄어드는 곳이다. 그럼 이 지금 현재 영업권에 대한 가치가 10년 뒤에도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가치와 입지가 권리금이 저렴한지 여부보다 중요한 겁니다. 자, 흔한 착각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한 두 개 정도. 첫 번째, 수도권에서 꽤 많이 떨어진 외곽에 공기 좋은 A 요양원이 있어요. 매도자 말로는 건물가는 15억이고요. 그리고 권리금은 3억이면 된대요. 권리금 싸게 해주겠대요. 실제 주위 건물 시세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 따져보니까, 안 따져보고 얘기를 하면 뭐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따져보니까 건물 시세가 12억이네요. 얼핏 보면 권리금은 싸 보이지만 건물가를 지금 일단 좀 뻥튀기한 부분도 있고 그건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권리금을 싸게 보이게 포장을 한 케이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도심과 떨어져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영업 권리금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예를 들어 광역시 도심에 비요양원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역시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건물가는 한 13억 정도 되고요. 주위 따져보니까. 그리고 권리금은 5억이래요. 언뜻 보면은 권리금이 비싸 보이지만 입지, 병원, 약국 접근성이 좋아서 오히려 10년 뒤에도 권리금 충분히 방어 가능한 케이스일 수 있는 거죠. 결론은 권리금이 싸냐 비싸냐는 건 건물 가치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가치가 훨씬 더, 입지가 훨씬 더 권리금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뭐 나름대로 한 4단계 정도로 이 분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거래 사례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요즘에 진짜 인터넷 사이트 정말 잘 돼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뭐 국토 실거래가라든지 공인중개사 찾아다니면서 비교하는 방법이라든지 경매에 대한 사이트라든지 찾아보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두 번째, 어차피 매매할 거니까 알아보면 확인할 수 있죠. 은행 감정가를 확인하세요. 대출 기준은 얼마나 되고 매매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고 확인하셔야겠죠. 세 번째, 노후와 리모델링 비용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방, 배관 이런 거 잘 돼 있는지, 인테리어도 꼼꼼히 살피셔야 돼요. 어르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인테리어 하기 쉽지 않겠죠. 제대로 확인 안 하면 곧 요양원이 텅텅 빌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져서요. 네 번째, 입지 프리미엄 반영, 병원, 약국, 교통, 인구 구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평균값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현실적인 건물가가 나오겠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좋은 건물을 사면 권리금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예,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영업권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광역시, 경기 도심, 병원, 약국, 가까운 요양원은 10년 뒤에도 입소율 유지가 될 것이라 권리금 방어가 되겠죠. 청주 외곽에 저 산골 요양원, 지금은 노인이 많아서 만실이라서 뭐 읍단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만실이라도 굉장히 꽉꽉 차 있고 만실이다 이런 상황이어도 나중에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즉 건물 입지가 권리금의 방어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지가 좋으면 권리금도 살아남고 입지가 나쁘면 권리금은 그냥 사라집니다. 여러분, 권리금과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만 수익 대비 뭐 투자 대비해 가지고 얼마를 빨리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만 봤는데 권리금 건물만 본다고 사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양수양도가. 뭘 아셔야 되냐면 법적 리스크하고 운영 리스크를 확인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법적 리스크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뭐 좀 그 가장 크리티컬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행정처분 승계. 노인장병보험법 제37조의 4에 따르면 기관이 과거에 받은 행정처분, 부당 청구, 정원 위반, 인력 위반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재지정 심사 때도 요걸 불이익으로 점수를 깎고서 심사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물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뭐 기준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의견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뭐 지침이 기본 나와 있기 때문에 심사 때에도 점수가 깎이고 나중에 6년 뒤에 재지정 받을 때 쉽지 않겠죠. 두 번째, 정원 감축 위험이 있습니다. 건물 평수, 구조 문제로 재심사 때 정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픈할 때요. 이전에 몇 년 전에 이 전 매도자가 요양원을 만들 때 그때 심사 기준이 아니고 인수 시 우리가 지금 인수를 할 때 심사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정원 49명에서 한 2명 정도만 줄어서 47명만 줄어들면 순이익이 바로 100만 원 이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1년이면 1200만 원 순수익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적은 돈인가요?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운영 리스크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인력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26년도부터 인력 기준 2.1대1 완벽하게 적용 예정이고요. 거의 뭐 2대1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49인 시설로 따졌을 때 만약에 49인 시설 우리가 인수를 한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2명이 늘어나요. 21명에서 23명으로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연간 인건비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6천만 원 이상 추가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직률, 입소율 관리. 직원 이직률이 높으면 인력 공백이 생기고 입소율도 동반하락합니다. 예, 왜냐? 어르신들하고 이 관계가 있잖아요,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동반하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시설 리모델링 비용. 10년 넘은 건물은 소방, 배관, 인테리어, 보수비만 해도 잘못하면 수억 원이 들어가고, 이게 또 이 돈이 들어가는 건 뭐 그렇다 쳐요.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투자할 만하면 하면 되니까. 그런데 공사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어르신 다 계신데 공사가 되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법적 운영 리스크는 결국 권리금 회수 속도를 늦추고 건물 가치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리금 건축에 더해서 이 법적인 거, 그 다음에 운영적인 리스크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단계별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계 하나, 초기 스크리닝. 권리금 시세 적정성도 확인하고 정원 대비 입소율도 지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입지, 가족의 접근성, 그 다음에 추후에 병원 접근성,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아까 빼먹은 게 있네요. 매도 사유. 왜 이걸 매도하느냐, 이런 것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로 1차 거르기를 먼저 해요. 왜냐면 이 건물 하나에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요양을 하실 때 이쪽 저쪽 세모 한 4개 5개 10개 막 다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시고 그걸 가지고 1차 거르기를 먼저 합니다. 단계 둘, 실사. 처음에는 이제 막 손으로 거르고 자료로 거르고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걸러요. 그 다음에는 직접 방문을 해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법률 실사, 행정처분 이력이라든지 정원 인가 조건이 맞는지 없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재무실사, 공단 지급 내역이라든지 회계 장부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 있으면 봐야 돼요. 운영실사, 직원 근속, 이직률, 이거는 계산해보면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허위가 정말 많이 걸립니다. 직접 실사가 어려우면 국회 전문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의 진단 서비스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단계, 권리 분석 시트를 작성을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영상 인기가 있으면 더 만들어 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표로 하나 띄워 드릴게요. 정원부터 권리금, 행정처분, 인력 안정성, 시설 상태 등 뭐 이런 거 필요한 것도 다 적어가지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좀 하고 협상 무기로 좀 활용을 하세요. 그 다음 단계, 협상입니다. 이거 그냥 하고 이걸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협상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권리금 인하 협상. 제가 대표님 확인해 보니까 정원 감축 위험이 있으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는 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건물가 협상. 주위에 보니까 건물들 이 정도면 다 한 12억 정도 되는데 지금 14억이 말이 됩니까? 웬만하면 감정가 기준 맞추시죠. 세 번째, 대출 조건 협상. 권리 분석 시트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쓸 때, 프로젝트 대출을 받을 때, 이럴 때 은행에 제출을 할 때 신뢰를 확보하고 금리 조건도 유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다 협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협상은 감정이 아니에요. 팩트로 해야 됩니다. 이거 협상하다 보면은 상대방 기분 나빠할 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표님 정리합니다. 권리금은 60개월 기준으로 반드시 회수 가능성을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건물은 분리를 해서 권리금 건물 분리를 해서 건물은 10년 이상 입지가 권리금 방어선이다. 법적 운영 리스크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게 세 번째. 그 다음에 권리 분석 시트는 협상에서 돈을 지키는 무기다라는 게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양원 양도양수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회의원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한 상담 받아보시고, 만약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자세하게 다루기를 원하신다면 댓글로 궁금한 사항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운영 리스크 대응 전략, 경쟁력 분석, 뭐 입지라든지 디자인, 뭐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